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네,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치경입니다. 아이, 참, 시장이. 이게 뭐 금요일인데 금요일 분위기 안 나게 말이죠. 네. 이렇게 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적당히 밀릴 줄 알았는데 너무 밀려서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네.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오랜만이거든요. 굉장히 네. 거의 다 내려가는 것처럼 네. 보여요, 제 눈에는. 적응이 좀 안 되고, 네. 당혹스럽고, 네, 10개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나 올라올까 말까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실망도 실망인데 오늘은 그냥 쉬자. 약간 이렇게 분위기 좀 짜증질 것 같고. 약간 자포자기. 약간 자포자기 오늘 네. 금요일만. 네. 그래서 연휴 들어가기 전에 또 이러니까 좀 찝찝하다. 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포트 단속에 들어가셔야지만 연휴 3일이 마음이 편하실 거고. 그쵸. 이럴 때 정말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이러지도 네.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오늘 랭킹쇼에서는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진단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023255-8200번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화 말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도 하겠다. 그렇게 또 올려주셔도 저희가 좀 다 봐드리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이 빗받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오늘장입니다. 네. 우울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라고 저희 고고씨님께서 네, 우울하죠. 진짜 오늘- 시장 보면 우울합니다. 그러게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또 우리 한나님께서는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념을 또 하고 계시네요. 예. 저 윤종영님께서 이런 날 진행하시기도 참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럴 때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 그렇지. 싫어하세요. 그래요? 시장도 너무- 이런데 네. 너희들마저 그러냐. 맞아요. 그랬지. 너무 업돼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혼나요. 네. 신났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지고 오늘 눈치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적당히 치고 네. 알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희 네. 종목 여러분들 상담을 드리면서 조금 우울해 계신 분들께 저희가 조금 또 힘을 드리고. 그럼요. 네. 네. 또 오늘 같은 날이라고 다 손실 아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이게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저희랑 함께 고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경력직 아나운서들이 왜 이런 걸 잘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는 우리 김수경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생뚱맞은 주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출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저출산. 근데 저출산이 이게 심각한 또 문제고 저 이제 3월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이벤트랑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대책이 한번 제대로 나오려나 한번 싶어가지고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마련해야죠. 네, 마련해야 돼요, 진짜. 근데 대책이라는 이대로 게 가다가는 안 돼요. 네. 뭔가 저는 그냥 산업 자체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초등학교 그거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들 고민. 저희가 뭐 도시락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한 50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60몇 명인가? 50몇 명 되지 않았나? 저는 네. 그 한 58번까지 있었던 것 같고 기억해요. 많은 반은 62번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명 안 될걸요, 한 반에? 20명이 아니라 네. 10몇 명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 근데 그게 이제 그래요? 변두리가 아니라 네. 서울 한복판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네. 하나 더 나으세요, 그러면. 자, 해결하려면. 저출산에 대한 질문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뭘까요? 저출산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일단 뭐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해도 안 낳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이라는 설문조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결혼하지 않는 이유? 왜 안 할까요? 네.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미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회에서 뭔가 좀 해소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안 돼서 선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힌트 드릴까요? 그런 거하고 1등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전혀 참나. 1도 상관없다가 힌트입니다. 좋습니다. 1등. 저거 네. 5개 보니까 지금 잘못 말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이잖아요. 지금 높은 이상형 기준. 그러니까 눈이 너무 꼭대기에 달렸다. 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 커리어에 문제가 있다. 왜요? 저 육아휴직 쓰고 지금 복직해서 또 커리어 쌓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고 과거 연애 경험의 영향. 요거 좀 대인 거죠. 그럴 수 다시는 있죠. 연애 안 해.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불쌍하다. 어떡하니. 결혼 정년기에 대한 인식 변화는 결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는 거지 굳이 뭐 정년기라는 게 있나? 내가 30, 40대라고 꼭 결혼해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신대요. 네. 그렇군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눈치를 주니까 네. 저는 그냥 자기 혼자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 저는 네.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저처럼 남의 눈치 안 보면 돼요, 그냥. 아니면 눈치 주는 사람하고 떨어져 살면 됩니다. 그렇다. 그렇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죠.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느낀 거지만 네. 그냥 저 혼자만 좋다고 뭔가 성립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렇긴 그런 하죠. 관계 속에서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좀 재밌는 걸 제가 잡아온 것 같은데. 네. 요거 오늘 한번 진짜 풀어보면서.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지만 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먼저 모셔보고 그렇죠.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신기수 전문가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우울한 금요일이네요, 전문가님. 시장 대응하시기 어떠세요? 예,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또 매수 기회가 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요번 눌림에서 잡으면은 네. 올해의 마지막으로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되게 중요한 말 하셨다. 올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면은 빨리 탑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또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뭐랄까 반전이 있는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 뷰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신기수 전문가께서 또 어떠한 종목들을 판단하고 계시는지 하나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가자님께서 삼성전기 올려주셨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한 5.1% 현재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잔잔하게 그래도 올라오면서 15만 원 근처까지 갔었었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눌렸고요. 지금 12만 4천 원에 5%. 그러니까 수익 중이긴 하나 오늘 많이 밀리니까 아쉬운 수익. 그렇죠. 네. 걱정도 되고 앞서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아볼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십니다. 예, 지금 저렇게 바닥에서 나름 저 바닥을 딱 올라왔을 때 사시고 그 이후에 더 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삼성전기 최근에 좀 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뭐 지금 매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갤럭시 25 같은 경우에 S25도 지금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또 중국 쪽의 부품도 판매도 올해는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로봇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의 시대가 또 열릴 거고 또 드론의 시대가 열릴 거고 요 세 가지는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플러스해서 전기차 부분도 다시 또 캐즘을 극복하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런 전자 산업에 들어가는 게 우리는 반도체만 생각하고 있지만 MLCC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를 기반으로 한 IT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이런 실제적인 하드웨어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기에서 나오는 MLCC는 뭐 이거는 또 팔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올해만 하더라도 반도체보다 이쪽에 MLCC 쪽에 또 이제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 사업 쪽에 회복세가 훨씬 더 빨리 올 거예요.
근데 요번 구간에서도 물론 삼성전기가 많이 올라왔고, 하지만은 그래도 요번 구간에서 반도체에 살짝 좀 수급을, 뺏기기 때문에 15만 원 단을 지금 못 넘었지만은, 삼성전기는 올해 계속해가지고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고, 5% 가지고 계신다면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61선이 지금 한 13만 원대 살짝 아래에 있는데 너무 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13만 원 사이에서 비중을 늘린다고 생각하시고요. 한 15%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뭐 한 20%까지 늘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 두지 말고 최소 20만 원. 예, 그리고 어쩌면은 내년 되면은 제 생각에는 25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간 잡으시고 더 모아간다 생각하시고요.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목표가 20만 원 잡으시고 모아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리는 게 오히려 기회다라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삼성전기 기간 투자하시고 그리고 지금 5%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매집 전략 들어가시고 그리고 20만 원 앞자리 딱 바뀔 때까지 한번 기다리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잡아왔더니 약간 19금 여기 좀 약간 게시글이 많이 보이네요. 왜 19금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요즘은 각방살이 시대라 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출산이에요? 각방 시대여가지고 그거 집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각방 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방에서도 침대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같이 사는 사람도 지금 있고요. 저출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인식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근본적일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인 거죠. 굳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출산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버냉커님은 전혀 아이를 안 낳아보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 예, 저는 애 낳기 전에는 한 3명 좀 낳았으면 좋겠다. 우와.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겠구나. 그게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쉽지가 않고 하나의 그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 엄청나게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는 패스. 그건 아주 완고합니다. 근데 제가 저출산을 이왕에 잡아왔으니까 관련된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저출산 관련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 이어서 해볼게. 관련해서 그걸랑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도 있으니까 또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고식님께서는 애 한 명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데 얼마 든다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야, 3억 5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든대요. 요거는 이제 본인의 통계가 아니실 것 같아가지고 신빙성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피부로 직접 겪으신 거기 때문에 또 나름 정확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저는 7억이거든요, 이제. 네, 7억이죠. 어떻게? 7억을 몇십 년에 걸쳐서 n분의 1로 계속 내는 거죠, 이제. 아니, 토마토에서 정년퇴임해야 되는 거 통계자료에 나온 거래요, 이 그렇죠. 자료는. 이게 개인 통계가 아니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만약에 내가 좀 공을 좀 들여보겠다. 3억 5천 이상이라는 거죠. 개인의 그거 선호 이건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돈이 없네. 돈이 없어서 7억이 두 명이면 7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냥 꿈꾸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삽시다 그냥. 있는 선에서 해야 돼요. 나름이겠습니다만 진짜 흠칫하네요. 네, 진짜 돈이 많이 드는군요. 3억 5천 하니까 순간 움찔합니다. 진짜 빨리 대책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교고식님의 얘기도 좀 들어봤고 또 종목들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참 근심 걱정이 많은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어가지고 할 일정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3만 8천 원 매수가세요. 그렇죠. 20%신데 오늘 코스피 이전 1000회로 급락하는데 이거 들고 가는 게 맞나? 네, 이게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타격 큽니다, 이거 코스닥에서. 얼마예요? 지금 11만 9,300원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 계속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룹주들 다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이슈가 나와서 요 정도 빠지는 건가? 네,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너무 좀 거칠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요, 전문가님. 판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파시기엔 악재가 나왔는데 손절이 또 나가실까 싶어가지고 보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됩니까? 이슈가 주가에 미칠 영향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이제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다들 좋았죠. 올라가는 듯 싶으니까 다들 막 또 이제 흥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1분기까지도 올해 1분기도 실적 안 좋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터 배터리가 시작이 되면은 어차피 매물을 한번 맞을 만한 타이밍에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리 좀 시장이 좀 안 좋아 버리고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전 상장 철회 이슈가 나오면서 좀 깊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올라온 게 있나? 에코프로 BM이. 예,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전 상장 철회했다고 해서 빠질 것도 사실은 그닥 크지 않다. 단지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고 하니까 그 바람에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빠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좀 밑에서 놀 때 모아가자 그랬는데 지금 사신 가격대 20%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또 간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 또 위쪽에 박스권 상단에서 20%를 또 사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계속 1분기 적어도 한 4월 달까지는 모아가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신 방법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여기서 또 급락을 해가지고 10만 원 깨고 내려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가지고 계셔야죠. 이 종목만 빠지고 다른 종목 다 올라가면은 그러면 큰일 났다 싶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시장 하락에 의해 가지고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좀 더 급락이 나온다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14만 원까지는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순간부터 치고 올라가서 생각보다 높은 데 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죠.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등락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 모아가는 관점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반기 되면은 어느 틈엔가 또 뭐 상당 구간 또 위쪽으로 가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에 에코프로 BM은 한 20만 원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뭐 지금 이제 빠지면 좀 샀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근데 이제 2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그것보다 더 늘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부분만 가지고 계시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이제 좀 안정화되고 바닥 잡고 올라올 때까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본전가 올라온다고 또 본전가에서 팔지 마시고요. 하반기까지 꾸준히 좀 끌고 가셔가지고 한 20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저희 하일정님의 매수 가격 보시고 진짜 부럽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싸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층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는 거. 단 호흡은 길게입니다. 그리고 진짜 연말쯤 가면 내가 진짜 안 팔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 같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비중만 더 늘리지 않고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은 또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그래 전략을 좀 잡으니까 아까 수경할 것도 그랬잖아요. 마음 좀 편해진다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5위 한번 공개를 해보면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정년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가 굳이 뭐 30, 40대 결혼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굳이 안 한다는 거죠. 예전보다는
이때는 우리가 해야 돼. 이 단어 자체가 웃긴 게 정년기라는 것 자체가 네. 약간 굉장히 개인의 그런 의식을 넣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평균 같은 거잖아요. 말부터 이상해요? 네,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많이 흩어져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사람이 생겨야 결혼하는 거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조사를 했는데 연령대가 중요하거든요. 아, 몇 연령대가 살이에요? 언제부터 언제일 것 같아요? 이거 한 40대? 35에서 시작했어요. 35부터 45까지를 조사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30부터 안 하고 30부터 안 하고 35부터 했지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늦춰지고 있잖아요. 결혼하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굳이 왜 결혼 아직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은 거죠.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30 딱 초반 됐는데 지금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으려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말하기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하네요. 점점 늦어지게 되니까. 참고로 제가 40에 했거든요. 네. 결혼을. 네. 그러니까 진짜 늦춰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질문이 딱 시작한 게 35부터 해서 느낌 빡 오더라고요. 아, 이런 추세구나. 네. 요즘 이게 뭐랄까 헬스케어가 많이 좀 좋아지면 기술이 좋아지면서 네. 사람들이 다 젊어져요. 미용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네. 50대는 50대 같지도 않고 마이너스 10씩은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젊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아. 비싸단 말이에요. 피부과도 알겠습니다. 비싸고. 네. 네. 자, 어쨌든 이제 정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됐다는 점을 5위로 들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내용들을 한시 구간대의 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인기 있는지 알아보죠.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한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 증시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다소 씁쓸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가장 상위권에는 YG플러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YG플러스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54억 원의 영업 손실을 전망했던 시장과 달리 1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러면서 YG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장에 강세를 보였고 YG플러스가 시장의 관심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동기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협정 서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도 27,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1%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 우려에 급락을 하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도 2%대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구간에는 55,000원 선까지 내려온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54,900원 선까지 언뜻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면 이엔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엔셀이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이 미국 FDA로부터 차르코 마리투스병 환자를 위한 희귀 의약품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닷새 만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12,000원 선 수준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2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화장품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5위에는 마녀공장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2만 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2,000원 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2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마녀공장뿐만 아니라 7위에는 토니모리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서 만원 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다소 상승분을 반납하고 언뜻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9,2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위로 올라가 보면 포바이포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TSMC가 퓨리오사 AI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메타가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TSMC의 투자 검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AI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바이포 오늘장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강세 움직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미용기기 관련주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와 달리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되고 있습니다. 파리에 위치한 레이저 옵텍은
전일에 일본 진출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바로 아래에는 클래시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7만 원을 회복하나 싶었지만 오늘 다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가량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는 6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넘어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강하게 올랐었지만 이번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35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로는 하나오션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해군 장관 후보자가 하나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하나오션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2%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75,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는 SK 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동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깊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9만 원 선까지 벗어나면서 18만 원대가 언뜻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4%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19만 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 마감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넘어가 보면 스튜디오 미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콘텐츠주에도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장중에는 20%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 현재도 17% 정도의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4위에 위치한 에르코스 짚어보겠습니다. 이 식품 제조기업인 에르코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모가가 9,900원 선 수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12,000원 선에서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테린 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테린 포장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골판지를 이용한 군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오늘까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장에 더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26%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현재는 20%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는 사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까지 상승하기도 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한 채 1%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면 현재 구간에는 14,0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장에도 조회 순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강세가 이어지면서 20% 넘는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5,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에는 HLB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이 그룹주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약세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HLB도 현재 구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9만 원 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위로 넘어가 보면 에코프로비엠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만큼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전지주에 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20위에는 카카오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나흘 만에 카카오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2%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43,000원 선 구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 조회 순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 이후에 방향성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 우리 전문가님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본격 조정인지 아니면 매수 기회인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또 저희 신규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뷰가 좋아하셨어가지고 네,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또 반도체가 또 레거시 쪽이 또 움직이게 되면서 좀 뭔가 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에 또 엔비디아가 이런 분위기를 또 확 한번 좀 좋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주 많이 밀립니다. 이거 살까요? 아니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뭐 이제 사야죠. 이번에 반도체주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이번 조정 구간에서 하셔야죠. 반도체가 오늘 이제 빠지는 이유가 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되지만, 예,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요즘에 환율 보자 그랬는데, 환율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이제 대장격인 대장 섹터 반도체 빠지는 이제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빠지는 것과 그리고 시장 전체에 이제 뭐 빠지는 것들, 요거 두 개가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빠지는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까? 반등 나올까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뭐 또 반등이 나와서 신고가 한 번은 더 낸다고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빠지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은, 제가 그 이유들을 어제 이제 빠진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예, 조금 약간 이제 이유 찾기를 위한 이유들이 많아요. 영업이익, 뭐 이제 매출이익률이, 시장 기대치 못 미쳤다. 이번에 73 나왔는데, 기대치는 72였는데, 다음 분기 거 기대치가 72였는데, 근데 72를 얘기했다. 아니, 70%가 넘는 그 이익률에서 무슨 73이면 어떻고, 71이면 어떻고, 예,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또 뭐 어디 보니까, 이번에 매출 나온 게 최고 전망치에는 못 미쳤다. 평균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이제 빠질 만한 이유 찾기를 나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뭐가 있냐면은 엔비디아에 한 번 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킥은 뭐냐면은 이제 블랙웰이에요. 블랙웰의 판매가,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아마 엄청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또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되면 엔비디아는 또 신고가 부분 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고요. 또 우리 시장의 뭐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이미 바닥은 잡았어요. 예, 단지 이제 121선을 못 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121선을 삼성전자가 넘게 되면은 반도체주들 또 탄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요번에 빠질 때, 뭐, 그동안 못 샀던, 이제 피롭틱스 같은 종목 있죠. 굉장히 잘 가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예, 굉장히 좀 이제, 금방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기 가능하겠죠. 이런 종목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잘 가던 종목들이 다들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들 다 사놓으시면 되고요. D램도 메모리 분야도 하반기 되면은 이제는 저점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쪽은, 쉽게 안 죽습니다. 엔비디아 이번에 블랙웰 나오고 하반기 때 또 블랙웰 울트라 나오고 내년에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있죠. 나올 때마다 아마도 히트를 기록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입하겠다라는 지금 자금 집행이 MS, 아마존 다 합해가지고 오픈 AI 다 합해가지고 보면은 아직 3분의 1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에 들어갈 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엔비디아 거 사다가 구매하는 비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지금보다 성장성이 지금 이렇게까지나 계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보다 성장률이 더 엄청나게 높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매번 실적 시즌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부침은 좀 있겠으나 하지만 쉽게 죽지는 않고요. 한 번에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반등 이상은 나올 거고, 예, 그리고 신고가를 한 번은 더 쓴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는 우리 증시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타면서 또 이제 올라올 거고요. 이번 조정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내 포트의 한 50% 정도는 한 20, 30%는 반도체 또 한 20, 30%는 2차 전지 이렇게 채우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겁니다.
자, 반도체주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지금의 답변으로 충분히 답변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고 싶었던 거 이제 사보시고 그리고 유리기판 종목도 살짝 좀 나왔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메모리 분야 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 지금 뜨거운 AI는 계속해서 뜨끈뜨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부침 정도는 있을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콕 집어가지고 필 옵틱스 얘기해 주셨나? 네, 그쵸? 그렇습니다. 유리기판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필 옵틱스가 있다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있죠. 예, 32,000원에 우리 막타님이 매수를 하셨는데요. 막 타시면 안 되는데. 막타. 근데 좀 높게 사셨어요. 약간 막타라는 게 마지막에 타는 거잖아요. 예, 10%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자리가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높을 때 사셨네요, 보니까. 그리고서 계속 힘들다가, 저 바닥을 견디시고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매물벽이 되게 많네요. 인내심이 또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캠트로닉스가 이제는 조금 더 수익적으로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도 뭐 이 종목들 비슷한 종목도 얘기해 주셨는데 캠트로닉스도 계속 가져갈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3만 원 아래에서 이제 좀 시간은 좀 보낼 것 같아요. 하지만 32,000원 뭐 갈 것 같습니다. 이 유리기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유리에다가 유리 안 깨지게 그 금 안 가게 구멍 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멍 뚫는 거를 어떻게 뭐 드릴 갖고 뚫는 방식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금 가니까 레이저로 뚫어요. 그럼 레이저로 뚫는 기계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필옵틱스고 레이저를 쏘면은 그 구멍 옆에 유리 가루 같은 것들 또 유리 녹은 것들이 이렇게 살짝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식각 공정을 통해 가지고 매끈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는 데가 캠트로닉스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TGV 그 공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대는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의 모멘텀도 계속 된다고 봐야 됩니다. 10% 가지고 계시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한 24,000원 위아래에서 한 5%, 10% 정도 더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가시는 걸로 32,000원 위쪽까지는 사실 지금 워낙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조금 그래요. 예, 근데 한 32,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뭐 여유 있게 여기까지도 뭐 잘 버티셨으니까 예, 충분히 뭐 기다리신다면은 그 부분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예, 지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최근에 이런 상승 이후의 하락, 그 이후를 이제 전망을 좀 해드렸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시면서 말씀해드렸던 이 35,000원대 그 목표가 부분을 잘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가블레님께서 두드려 맞는데도 내성이 생겨서 견딜만 하네요 하셨는데, 맷집이 세신가 보다. 어떡해요. 두드려 맞는다라는 표현이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지금 그 가바닥 나왔나 싶어요. 지수가 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보니까 지금 2.8% 코스닥도 그 비슷한데, 랭킹쇼 레버리지 효과. 잠깐, 살짝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서, 바닥은 나온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합니다. 저 구피님께서는 머티, 프로, 뱀, 금양 이렇게 있네요 하셨는데 너무 2차전지 올인하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계시면 조금 불안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가 용자신가?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가 포트에서 되게 중요한데 좀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너무 좀 걱정이 클 땐 커지실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특히 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오셨네요. 6651번 쓰는 저희 시청자님이신데 동국제강 오랜만에 가겠습니다. 비중이 10%시고 매수가가 9,200원입니다. 큰 고민은 아니시겠죠. 아주 약수익권에서 뭐 시장이 흔들리니까 약한 종목들은 사실 더 추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거래가 한번 빵 하고 터지고 나서 거래가 주면서 시세도 조금 멈춰있는 상황. 애매하죠. 그러니까 너무 반짝인데요? 그래요? 저 때만 한번 반짝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제자리. 추가가 없네요. 그래서 많은 기회비용인 우리 시장입니다. 동국제강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가격은 적정 수준에 들어간 게 아닐까. 일단 손실 안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 종목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예, 동국제강, 요번에 이제 철강주들이 다들 이제 반등들이 나왔는데, 이제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산 이제 후판에다가 관세를 매겼는데 35% 매겼죠. 그러니까 후판은, 상당히 쓰이는 데가 많이 있죠. 후판 같은 경우에는, 조선, 자동차 다 쓰이고요. 건설 쪽에도 일부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경기 안 좋고요. 일단 철강은. 자동차 쪽은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좀 약간 좀 물음표가 있고. 근데 조선 쪽은 올해 좋을 것 같죠. 올해 미국에서 또 계약 수주받고 이러면은 내년까지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사와의 우리나라 그 철강 회사들과의 이제 가격 협상이 이제 한 3월달 되면 또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가격 협상력이 만약에 중국산 후판이 관세가 매겨져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가격 협상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이점을 좀 얻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실제로 가격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이상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그 가격 협상에서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라든가 올렸다라든가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 10,000원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전에는 현재로서는 실적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 정도 올라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가는 지금부터 10,000원 사이에서 이제 좁은 박스권을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려면은 아마 이제 그 협상이 한 5월, 6월 그 정도 돼야지 끝날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혹시 이제 거기서 잘 되면은 10,000원 넘어가겠죠. 10,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에 나온 대로 13,000원까지 또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 거기에서 또 이제 가격 동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별로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철강주들을 사신다는 뜻은 결국에는 가격 협상에다가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걸어볼 만하다 생각이 돼서 그거를 보신다면은 저는 그거 끝날 때까지 최소한 한 5, 6월은 되겠죠. 그때까지 보유하시는 거 가능하다 보고 있고, 아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보고 들어간 건 아니다 그러시면 한 9,8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전략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 전략이시네요. 길게 보든지 짧게 보든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예. 자, 9,800원 단기 목표가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도 5, 6월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라. 동국제강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럼 랭킹쇼 지금 5위에서 이제 4위를 한번 공개해 볼 텐데요. 결혼하지 않는 네, 보내드리고. 네, 4위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신규 사모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빨리 보고 싶으세요? 4위.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 좀 맞추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네. 4위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왜 안 합니까? 4위. 자기 개발과 커리어 때문에 너무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요. 이게 저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요즘은 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의식이도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하고 커리어 하려면 결혼 좀 미룰 수도 있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이기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 하는 거 추천하는 약간 논의를 가고 있는 건 분위기가 좀 그래요. 글로 밀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굳이 결혼을 이렇게 일처럼 해야 된다. 무조건 머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렇죠. 근데 또 어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이렇게. 그래서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 나오잖아, 다. 독립하잖아요. 다 나와서 살잖아요, 이제. 이제 입장 크면 좀 나오긴 해야 돼요. 자 4위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봉만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홍환입니다. 전문가님은
굉장히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결혼에 대한 생각 그런가요? 어떠세요? 결혼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애도 안 낳겠다라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미혼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은? 결혼들 하셔야죠. 예,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아니고 네. 국가의 위기죠. 예, 운명이 달려 있는 거 저출산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제 네.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30년 뒤에 한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맞아요. 짐 노조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결혼들 하셔가지고 적정 연령에 아이들 많이 낳으십시오. 세금 많이 내잖아요, 저희들이. 적극, 아이 낳기와 결혼에 찬성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좀 바뀌어가는 것 같죠? 그래요? 앞자리가 3%에서 2% 후반대로 다행이다. 좀 돌아갔단 말이죠.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분위기가 조금 더 업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네오셈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오셈 올려주신 분은 늘봄님, 필명 좋습니다. 네. 늘봄이 오시기를. 네, 네오셈님의 매수가는 11,600원이고요. 15%신데, 추매 고민을 얘기해 주십니다. 더 사겠다. 지금 주가가 1,990원입니다. 약간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긴 한데 팍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15%라서 네. 더 담으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부담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 좀 각 잡고 올라오다가 떨어진 건데 시장이 또 안 좋았던 흐름을 타면서 빠진 건가? 반등에 일단은 약간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추매를 여쭤보시는 걸로 봐서 가격을 확 떨어뜨리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뭔가 조금 확신이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요. 네. 더 사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10% 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종목보다는 일단 시황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어제 미국이 121선, 특히 나스닥이 121선 경기선을 그냥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에 이제 반등 구간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폭이 들어와야지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어제 8%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옵션 수급 영향도 이제 컸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제 엔비디아도 급락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도 어제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에 밀리고 있는데, 네오셈은 이제 삼성전자 향 HBM 수혜주죠. 예. 그래서 3전은 이제 더 이상 크게 빨자는 없어서 네오셈도 하방 경직을 요 정도 전후에서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만 본다라면은 일단 매수 맞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아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미국 시장 및 반도체 반등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밀 때는 사고 싶어도 조금 한 발치 좀 먼 거리에서 좀 며칠 있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주식하다 보면 밀린 데까지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 15% 그대로 홀딩 하시고 월봉은 그래도 이런 장에서 양봉으로 나오잖아요. 윗꼬리 지금 매우서 하면서 거래 증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여부, 엔비디아 하방 경직 여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반등 여부를 보고 추가하더라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때 판단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수급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한 달 내내 코스닥 너무 급하게 들이대세요. 미국 시장 사각개미도 물렸죠. 연말 잠깐 수익 줬다가 비트코인 연말에 잠깐 수익 줬다 다 물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들이대는 거예요. 또 코스닥은 또 연말에 급락 나왔다 손절하고 나니까 또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급하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남들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예, 조금 더 주고 매수하더라도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이 일단 원칙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만 하시고 다음 주 중반까지 시장 흐름을 체크하자. 그래서 일단 현재 보유 물량만 홀딩. 단기는 직전 고점이죠. 13,000원. 네, 저는 돌파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이. 꼭 고려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홀딩만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홀딩 상태 유지로 그냥 가보시는 걸로 전략을 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오셈과 관련된 부분 좀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빅맨 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네요. 네. 주식이랑 결혼은 추천하지 맙시다. 아, 이거 빵 터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네. 주식은 추천할게요. 저희 주식은. 더 웃긴 게 저희 버들 강아지님께서 네. 아 제가 추천해서 딸도 샀는데 떨어진다고 난리네요 우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딸한테 전화 오시나 봐 어떻게 독촉당하나 봐요. 그럴 때는 항상 네. 그 투자 고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에 이거는 그 네. 멘트 그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의 선택과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해주면서 클릭은 너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예민하지 결혼이랑 주식 얘기 아예 예민하죠.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다들 알아서 잘 하니까 너무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버들 강아지님 딸과의 또 원만한 관계를 내보내 드립니다. 어떡해요. 뭐지? 어떤 주식인지. 시장이 가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임종환님께서 4x4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뭐 특징주이기도 하고 또 TSMC, 메타, 퓨리오사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또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자, 14,000원에 사셨고 비중 10% 오늘 팍 한번 옵니다. 오늘의 헤어로입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데 아직 목표가 높네요. 네, 목표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뭐 최근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도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내다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4x4 오늘 아주 따갑대. 뜨겁습니다. 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메타발 그 훈풍 때문에 오늘 또 상한가 다시 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런 장에서도 상당히 상한가 들어갔던 게 의미가 있고 먼저 시장 대비해 상당히 좀 강하다. 예. 지금 현재가 창을 보니까 상한가 잔리야. 근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물론 오늘 시장이 또 급락 가운데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가 저가 시가에서 그냥 바로 쏴버렸어요. 예. 거래가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도 일단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상한가 딱 들어가게 되면 지금 9,400원이었습니다. 상한가 잔량이. 상한가 가격이. 근데 매수가가 지금 23만 주죠. 통상적으로 최소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곱하기 100배. 그러니까 한 90만 주. 적어도 한 50만 주 이상은 상한가 잔량이 쌓이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도 좀 부담감이 있어서 물량을 좀 적게 쌓아놓은 것도 없잖아 있는데 오전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전에 지금 100만 주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장 마감할 때까지 상한가가 풀어지면 안 돼요. 예, 한두 번, 뭐 한 번까지 풀어지고 다시 또 말아버리면 괜찮은데 한 두세 번 풀어지면서 상한가에서 또 계속 왔다 갔다 물량이 터져버린다 그러면 오후장에 또 위거리하고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한가가 풀리면 지금 이분 같은 14,000원이니까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그대로 이제 홀딩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매도죠. 밑에 잡으신 분들은 절반 챙기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 이거 뭐 재료위에서 지금 움직이니까 뭐 차트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월봉에 지금 거래를 보게 되면 오늘이 2월 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연말, 1월 달이에요. 이때처럼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뭐 윗거리가 나온다든지 윗거리가 안 나오더라도 이번 달에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다음 달에 거래 죽어버리면 또 바로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지금 크지 않은 가운데서 말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월봉도 시가 저가 종가 고가란 말이에요. 예. 누군가 물량을 다 이제 밑에서 계속 매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럼 다음 달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신 가격대 여기서 만약 상승 1파 이후에 3파가 나온다면 얼마입니까? 13,000원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14,000원이에요. 거기서는 일단 한번 끊고 나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지금 물리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13,000원에서 14,000원 뭐 조금 더 올라간다면 15,000원 거기서는 전량도 한번 끊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복수전을 하더라도 하자. 왜 그러냐면 이 기업도 이제 품절주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1,000만 주 나왔네요. 평상시에 이제 거래가 안 나오니까 빠질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거래 터지고 나서 예, 그럴 때 일부는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홀딩. 다음 주 위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 상승 나왔을 때는 13,000원에서 14,500원, 15,000원. 예, 거기에서는 전량다 일단 현금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져가시고 다음 주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꼭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네네네. 많게는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참고하셔서 대응하십시오. 네. 수경하나님 제발 현대일렉 상담 올려주세요 하셨는데 현대일렉.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어떡한데요. 네. 제가 일부러 그래도 멘트 해드렸으니까 저 PD님이 들으시겠죠. 네. HL 만두도 올라오고, 네. 에코프로 BM은 아까 좀 이따 저희가 좀 전에 해드려가지고 목표가 20 나온 거 네네, 알려드렸어요. 로즈마리 영님이신가? 네. 요거 앞에 돌려보시면 나오니까 설명은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런 가운데 네. 오늘 지금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을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에요. 76%의 시청자분께서 네.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구속받기 싫다 이거죠. 네. 근데 저 예지 앵커가 왜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이거 나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봤어. 만약에 그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독립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밥도 내가 차려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돼. 자기가 부모님이 해준 게 만약에 있었다면. 네. 그래도 독립할 겁니까? 저 이미 독립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산이잖아. 혼자 살고 있다 했잖아. 관심 완전 집안일 만렙이죠. 아, 그래요? 만렙이에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1등 신분. 잘나셨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잘나셨어. 밥도 네.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는. 맞대요. 예. 끄덕끄덕. 우리 앵커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또 힌트를 드리면은 그 1등과는 거리가 좀 멋이네. 많이 못 맞추시고 계세요, 지금. 너무 네. 좀 그렇죠. 아, 생각보다 탈락. 별거 네. 아니다 이유가. 근데 그거 진짜는 이해가 되긴 해요. 제가 이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조심해야 돼. 또 알려주려고 그러지. 아니야. 내가 아유. 험뜩한 게 요즘 사람들이 진짜 네. 이렇구나. 저희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나도 이때인가? 나도 아이고. 내가 이때구나. 지금 결혼해서 그렇지. 그렇죠. 본인의 가치관과 조금 다른 거지,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게 1위였어요. 저도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겨우 저게 1위였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그렇게 힌트 때문에. 조금 드려보면서.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하나만 더 갈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세스 댕올림인가? 당올림. 당울? 맞아요? 당울? 당볼? 네. 아니, 당울이죠? 어쨌든 당첨이 되셨어요. 네, 예. H 현대일렉입니다. 일렉트릭. 네, 마이너스 19%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39만 8천 원, 거의 40만 원. 손절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높을 때도 사셨네요. 손절 고민. 참. 며칠간 계속 손절 고민만 하고 손가락은 묶어두고 있네요. 클릭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닥도 약간 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슴 아프죠, 사실. 이거 팔기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매도 리포트 나오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꺾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전문가님. 위기를 정말 또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더 수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 흘러내리고 있는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아직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 버튼 눌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그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 한 1조 원 정도 좀 예상이 되죠.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항상 미리 이제 선회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 12조 넘으니까 이거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23년도 3월 달에 주가가 36,900원, 4만 원 좀 안 됐습니다. 45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예? 중장기적으로. 10배 정도 오르면 이제 몸이 좀 무거워지죠. 10kg짜리가 몸무게가 지금 100kg 됐으니까 더 뛰게 움직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심리적으로도 1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차익 매물, 그다음에 실적도 미리 좀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급반등보다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실적이 되니까 또 이제 반등도 들어옵니다. 근데 큰 수익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좀 무거운 종목군들,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의 패턴인데 요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밀어놓고 나서 양봉으로 고점 돌파를 살짝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꺾어버리죠. 음봉으로. 그죠? 예.
올렸다가 돌파해놓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바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 2달 넘게 조정 주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양모로 돌렸다가 그 다음날 음목 나오고 또 눌러버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신고가 양모로 올려놓고 바로 그냥 매도해버리죠. 그만큼 주가 이제 무겁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면 차익 매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제 지지 맥점이에요. 일간 오늘 지금 여기서 아래 거 줬지 않습니까? 여기가 딱 지지 맥점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과 지난 저점에서 이 추세 하단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금 기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왜 또 뭐가 문제냐면 월봉에서 장기 로그에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예? 길게 이렇게 보시면 이 트렌드거든요. 여기가 중간 트렌드고 딱 이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금 못 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좀 약간 차트 보시면 좀 위험성이 엿보이죠. 이번 달에 이제 거래 없습니다만 아직 음봉으로 미는 거 보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한 10년 그죠? 12년 정도 추세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갈 종목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 맥점이니까 오늘은 그대로 보시는데 다음 주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꼭 사신 가격까지는 보지 마시고 일부러 반이라도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가격이 반등이 안 들어오면 이제 21선하고 61선 수급선이 지금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121선을 대두시켜버리면 다시 여기 한자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7만원 아니면 매수한 가격대 39만원 그 정도 주게 되면 우선은 일단 현금화 조금 소실 났다 하더라도 현금화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쌍바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에서 다시 본다든지 예, 그 구간에서 일단 복수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그대로 보시는데 다음 주에 기적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등 들어올 때마다 일단은 좀 끊어치기를 하자. 예,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일단 표트 교체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 현금화 전략입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현실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가격대는 37만 원에서 사셨던 가격 39만 원대에서 좀 분할로 잘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잘 나오시면서 네네. 탈출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아,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 그쵸? 네. 한참 쭉쭉 올라갈 때 아마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가는 게 가는 장이긴 한데 네네네. 또 잘못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또 복수전 하시면 되니까. 복수 네. 가능하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종목 봐드렸고요. 이어서 3위 한번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잘 못 맞추고 계세요. 네. 자, 그럼 네. 3위 보여주시죠. 네. 3위 가보겠습니다. 3위가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해서. 지금 오늘 수경 앵커가 갖고 온 이 질문이 무려 네. 300분 넘게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지금 아까 1위라고 생각하셨던 게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위입니다. 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 선호. 예, 어쨌든. 이거 보니까 그냥 예전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살림 만렙이다 이런 거. 저는 사실 네. 독립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박간 양반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하신 분이셔서. 되게 다른 삶이었네요. 제가 그래서 한 26년 정도로 혼자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혼자서만.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살려니까 어떻겠어요? 좀 불편하겠다. 너무 힘들죠. 네. 톱밥 내면 헤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제 눈에 보여가지고 네. 안타까웠는데 지금 적응 좀 했나 모르겠네.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겠죠? 강제적인 적응. 네, 또 결혼이라는 건 새로운 변화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 말고. 네. 자, 네. 그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2시 6분이기 때문에, 우선 2시 구간에서는 1시 대학으로 좀 어떻게 좀 종목이 바뀌었는지 뜨거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시장의 관심 또 다양하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DSC 인베스트먼트 1시간 간격으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 퓨리오사 AI의 호재성 소식에 함께 반응하면서 창투사 종목들이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현재 구간에도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5,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토마토 시스템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필요사 AI에 투자해서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또 닷새만의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7% 가까이 반등하면서 6,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위에는 하나오션 자리하고 있지만 당일 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보다는 상승분이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74,4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밖에 화장품주는 여전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녀공장이 10%의 강세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4위권에서 시장의 관심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주나 2차 전지는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6위에는 신택이 새롭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목을 받았었다가 전거래일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 정도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2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넘어가 보면 이엔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를 약간은 벗어난 채 9%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YG플러스도 꾸준히 순위권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의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까지 강세를 보였었지만 현재는 2%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5,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넘어가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순위권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들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이 상승 흐름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4,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호 넘어가 보면 스튜디오 미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미르도 그중에 하나로 현재 구간에도 10% 넘는 강한 움직임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4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와 보겠습니다. 12위에는 SK 하이닉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여전히 조정이 깊은 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19만 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위에도 에코프로비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 톱10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이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10%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12만 원 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넘어가 보면 평화홀딩스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김문수 장관 테마주로 묶이면서 오늘까지 8거래일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8,45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8,000원 선은 약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7,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가 보면 클래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한 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9%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6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가 보면 TS 인베스트먼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발 훈풍에 함께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강세를 보여주면서 1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10위권 아래에도 화장품주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고점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정도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포바이포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상한가가 풀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 고점인 9,41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화장품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19위의 토니몰이 오늘 장에 하락으로 전환한 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10%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원 선을 약간은 벗어난 채 9,1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6% 가까이 하락하면서 25,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이 약세장 속에서도 중국 소비주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아야 하는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거래대금 탑20 안에 YG 플러스, 마녀공장, 네.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더 빠지거든요. 네, 다시 또 저점으로. 네. 트럼프 10% 추가 관세 예고됐잖아요. 우리도 예.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 다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선물에서 외국인들 매도 폭탄이 아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심히 우려가 되는 구간 속에서 중국의 양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한령 해제될 거다 기대감 있잖아요. 이게 좀 대피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한령 기대감 때문에 예, 오늘 뭐 이런 장에서도 관련 종목군들 강세인데 일단 뭐 엔터, 화장품, 게임, 음식료, 여행, 레저, 카지노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뭐 전체적으로 다 막 급등 나오고 그러지 않고 이 중에 엔터 쪽은 대표 종목군들이 SM이라든지 하이브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좀 눌림줄 때 보시기 좋고 화장품은 지금 바닥권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 토니모리 같은 경우 강한 이유가 뭐냐면 면세점까지 같이 운영하죠. 그 면세점의 대장은 HDC는 계속 흐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저점에 있는 호텔신라, 예, 그런 종목군들 미리 선취 관점은 괜찮고, 그다음에 제주에서 면세점 운영하는 뭐 JTC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또 위안가오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죠. 예, 이제 위안화가 이제 강세는 된다 그러면 그 중국 소비 관련 종목군들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전환된다 그러면 뭐 호텔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 완전히 상반되게 움직이니까요. 시차를 가지고 이제 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다음 주 지나서 양해가 있는데 전인대가 있는데 아마 그 전인대 전후로 해가지고 그 한국의 중국 그 부총리급 문화 사절단 강강 사절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초청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그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3월 뭐 둘째 주 전후에서 중국에서 그 문화 강강 사절단을 보낸다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 종목군들 좀 더 그 탄력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김보환 전문가님의 답변 잘 참고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니케이도 그렇고 많이 빠지네요. 또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항생 역시 항생. 2.3%. 네. 아까 김수경 앵커가 이제 속보로 말해 주셨던 네. 그 관세, 미중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네. 큰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자, 어찌됐든 예. 지수는 내려가도 종목을 좀 살려봐야겠죠. 그럼요. 예. 네, 나만 좋은 서포터님의 종목으로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볼 텐데요. 29,647원에 15%가 되겠습니다. 단기 대응과 중기 대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이 종목을 되게 오랫동안 들고 계셨고 1년 동안 물타기 하셨다. 이 15%라는 게 네. 그냥 한 방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었었는데 오늘 약간 분위기가 네. 또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커지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난 테크놀로지 최근에 좀 이렇게 계단처럼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더니 오늘 좀 최근에 그런 낙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뭐 주식 하다 보면 물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1년 동안 물타기 하셔가지고 비중이 15%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 그 주린이 분들, 뭐 초딩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5% 샀다가
한 3, 4일 만에 물타기 해가지고 막 50%, 70%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주식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물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5%니까 적절하게 유지하신 것 같습니다. 주식 하다 보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렸을 때 이분처럼 적절하게 비중을 유지하면서 물타기를 차분하게 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수익을 준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코난 테크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 쪽에서 먼저 그런 악풍이 좀 불어왔잖아요. 예? 팔란티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업종, 그 다음에 템퍼스 의료 AI 업종 같은 경우도 이번 시장 밀면서 같이 밀었죠. 그게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밀면 우리 시장은 당연히 따라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도 제 차트 보니까 대표 종목군들이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관련 종목군들 반등 들어오겠죠. 그리고 어차피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올해가 대세거든요. 대세. 그러니까 작년 연말하고 그다음에 지난 1월 달에 단기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기술적으로 현재 구간이 약간 매물이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지난 2023년도 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죠? 저점을 깨게 되면 그것도 그 저점이 이제 매물 저항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좀 조정을 한번 주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번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아까 급하게 막 코스닥 막 따라왔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신용도 많이 늘었었고요. 3월 뭐 다음 주나 아니면 만기까지 좀 신용 물량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눌림 주고 다시 가는 거 괜찮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시장이 더 큰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1파 나오거나 3파가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3파 움직일 때는 또 여러분들 매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코난 테크가 됐던 아니면 휴머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그대로 좀 홀딩 하시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리가 지지맥점이에요. 아시겠죠? 일간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누를 수 있는데 전저점을 다시 뭐 크게 이탈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시고. 자, 주봉에서 이게 맥점이 뭐냐면 3만 원을 완전히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상으로 지금 120주선이 딱 버티고 있죠. 여기서 2번 걸린 거예요. 작년 11월, 이번 1월. 근데 만약에 이제 이후에 3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이 마디만큼 올라가는 거 주가가. 그 마디만큼. 뭐 4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미국 상황을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 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최소 한 3만 5천 원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이건 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일단 바닥을 탈퇴하는 그런 국면이니까 3만 5천 원 이상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나만 좋은 서포터님,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는 추가 매수에 계속 쭉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또 하셨던 부분을 또 칭찬을 좀 들으시면서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이왕 좀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35,000원 이상도 간다고 하니까 네. 수익을 기다린 거 다 이제 보상 받으셔야 되잖아요. 한번 좀 참고하셔서 길게 가져가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하나 더 봐드려야 되는데 제가 탑10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거래소 코스닥 1개 정도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것마저 파란불로 바뀌어버리네요. 오늘은 어머, 좀 어떡해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네. 오늘 이런 날인가 봐요. 좀. 네, 네이버를 고민을 주셨는데 네. 네이버도 오늘 5%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네이버 사신 분께서는 4975 핸드폰 번호 쓰시는 분 네. 전화 상담 주셨는데 21만 8천 원 10%입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비교를 많이 하는데 덜 빠졌어요, 네이버가. 근데 요즘 뷰는 카카오가 좋더라고요. 이게 또 그전까지는 네이버 좋더니 또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네네네. 목표가 상향도 카카오가 있고 이러는데 수급이 일로 가면 일로 안 오더라고요. 카카오가 가잖아요. 네이버가 못 가요. 그런 날도 많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군요. 네이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약간 손실이신데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승산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지금 앵커님께서 잘 보신 것 같아요. 시장 아주 예리하게 지금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지금 따로 국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 패턴이라 제가 그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양봉이 나오면 시총 2위, 에코프로비엠이 음봉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난주부터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시장에 전체적으로 큰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같은 섹터 종목군을 다 끌어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가 아마 3월 말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좀 길게 보세요. 길게. 지금 사신 가격 대비 조금 한 10,000원 정도 좀 밀었는데 기술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돌파를 하면 또 뻥 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만은 2023년도 그죠? 예, 좀 길게 봐서 2022년도 10월 달부터 여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1년 동안 계속 주가가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를. 1년 동안 횡보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유했던 매물이 비교적 많이 산재되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예,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작년 그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얻어맞는 거죠. 여기서 물량을 좀 해소하고 나서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단기다 그러면 이제 반등 들어올 때 매수한 가격 전후에서 끊었다가 뭐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눌림 줄 때. 중장기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바닥은 하긴 했으니 월봉 보면은 지금 사실은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지금 라운드형 쌍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 저점까지 깨고 나서 여기서 개미핥기 나왔죠. 예? 네, 머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머리 나오고 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패턴이. 여기서 많이 흔들었고 머리 나오고 터닝 오른쪽 넥라인에서 한두 달, 한 2~3개월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터닝 나오는 게 좋겠죠. 그죠? 요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 타이밍을. 하반기까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10%니까 여기서 더 뺄 자리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반기까지 보신다면 20만 원 초반 정도 온다 그러면 5%를 추가하셔가지고 예,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고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대로 감망하시고요. 다음 주에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밟아준다 그러면 고정돼서 한 5% 추가하셔가지고 반등도 들어오겠죠. 얼마까지? 22만 원까지. 그때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정하신 거 뭐냐면 기업 선정도 잘 하셨어요. 네, 비중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단기냐 중기냐의 관점에서 일부 5 내지 10% 추가 매수 관점 그러면서 가져가시는 거 흔들어도 단기다 그러면 반등 시에 22만 원에 끊었다가 조금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뭐 다른 종목을 갈아타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 중장기 홀딩 전략으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얼마나 또 애정을 가지고 들어가셨을까 싶은데요. 네, 중장기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였습니다. 네. 독종같이 또 오늘 시장 이렇게 떨어지지만 한번 버텨봅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 1, 2위 남았습니다. 보여주시죠. 2위가 과거 연애에서 대인석에 있어서이고 예상외로 나는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 못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너무 당당한 답변이죠. 그렇죠. 사실 제가 너무 눈 높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다 부정했잖아. 아니요 저 눈 안 높아 이랬는데 요즘에는 맞아요. 저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할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거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결론은 똑같네. 어쨌든 47%가 높은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형이 어딨어? 이상형이 어딨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네. 그게 이제 결혼해서 그래요. 맞아.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맞네.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이런 조건이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조건을 3가지 정도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부합을 하면 그래도 연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방법이다. 네, 결혼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 이 방법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건 내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걸 한번 이거 해보시면 저도 이거 굉장히 거꾸로 해봤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이 안 돼서 구제 당했구나, 건행님이. 그 중에 하나가 그 3가지 기준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하나도 제가 부합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저도 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상을 깬 저희 답변을 확인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참 묵직하네요, 마음이. 네, 오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3%대 중반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다시 장중 저점선으로 좀 현재 내려가 있는 구간입니다. 네, 거래소에서 1조 넘어갑니다. 외국인들 매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잘 피해 나가시면서 단속 잘 해두시고 마감까지 여유 있으니까요. 네, 전문가님들의 멘트 조금 더 들어보시면서 단속할 종목 있으시면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연휴 맞이해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미스터 진단에서 또 오늘 저녁에 또 구제를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